밥 먹고 있었는데 쿵 하고 밀렸는데 그대로 끼익 하더니 밖에 나가보니까 섬에 부딪혀 있었어요. 분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막 쏟아졌죠. 다 놀랐지. 전부 다 뭐 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올 정도였으니까 놀래가지고. 진술한 내용이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무튼 이제 저희는 이제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미처 못 봤다 이건 자동차 탈락다는 거거든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이 구간에 이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매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려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를 한 사고가 났죠. 이 사고 점점 안전 불감증이었다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책임자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드러났는데요. 일단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딴짓하다가 항로 벗어나는 걸 몰랐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같이 함께 있던 조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급 체포됐죠. 그리고 선장. 그럼 선장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셋 중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1등 항해사의 최초 진술이 드러난 사실과 좀 다르게 했었다고요? 쉽게 말해서 뭔가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나는 조타를 제대로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을 듣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술이 수사기관에 가서는 조금 바뀌었는데요. 추후 이어진 조사에서는 사실은 휴대전화에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조타해야 되는 시점을 놓쳤다라고 본인의 이제 과실에 대해서 사실상 시인을 했고요. 애초에 아마도 사고 발생 직후였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사항이 외부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진술을 이렇게 바꿨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게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덮여지나요? 이렇게 큰 사고인데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장도요. 지금 현재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고 당시에 이 현장에 없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이 항상 24시간 있을 수는 없어서 교대로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타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도 되긴 하지만 이게 또 규정이 있다면서요. 입항 출항하거나 이번에 사고가 난 위험 지역을 지날 때는 교대 시간이어도 그러니까 본인이 근무 시간이 아니어도 선장은 반드시 자리에 와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건 선원법 제9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9조는 선장의 직접 지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구를 출입할 때라든지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아니면 선박의 충돌이나 침몰 등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지날 때에는 선장이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반드시 조타실에 위치를 해서 함께 1등 항해사와 조타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신안 앞바다의 이 협수로 좁은 구간을 지나가는 구간이었고 이것은 선원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실상 선장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때, 직접 지휘를 해야 되는 때에 해당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 위반, 법률 위반을 해서 본인이 선장실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조타실에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자리에 없거나 딴짓을 하다가 사고 난 게 1차 원인이겠죠. 하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했던 게 이겁니다. 관제 시스템. 육지에 있는 관제 시스템에서는 원래 24시간
감시를 해야 하는데 항로 이탈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번에 점검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라고 불리우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 족도를 들이받기 이전에 이미 1.6km를 통상 경로에서 벗어나서 항해하다가 저렇게 부딪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통상 경로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관제센터라고 볼 수 있는 이 VTS에서 뭔가 경로를 벗어났다라든지 위험한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어떤 안내라든지 이러한 교류,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마도 이런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이고 아예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이 관제사가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관제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로는 관제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로나 경로를 벗어나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에 들어와야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사항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에 그 구간 안으로 진입해서 안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실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가 제대로 우리 이루어져 왔는지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이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안 발생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번에는 관제센터에서는 뭐 손 쓸 수가 없었다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럼 다음에는 뭐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나마 천만다행인 점은요. 이번 사고 직후에 큰 인명피해 없이 전원 안전하게 구조가 됐다는 점입니다. 승객과 승무원들이 모두 침착하게 대응해서 어린이와 노인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지켰고 특히나 해경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고속 경비정도 급파하고 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효과적으로 벌이면서 3시간여 만에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됐다는 이 점은 우리가 또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